어, 그러면 왜 일어나라. 왜 정규분포를 배웁니까? 그렇게 물으면 이산적인 세계에서만 확률을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조적인 세계에서 확률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확률을 계산을 하려면 배운 바에 따르면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기로 했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지랄 뻥이라 그랬잖아요. 되게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공식적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적분 대용품으로 정규 분포표를 주어져 놓고 확률을 계산하러 가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죠. 자, 두 번째. 확률의 계산. 확률 계산을 할 때 표준화를 시켜서 확률 계산을 하러 가요.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배운 이유가 그래서 그렇거든요. 평균을 0으로 만들어 놓고 표준 편차를 전부 다 1로 만들어 놓는 표준정규 분포 곡선에서 놀러 갑니다. 한번 따라해봐. 표준정규 분포 곡선. 거기서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다시. 표준정규 분포 곡선. 얘는 평균의 대칭인 원래 함수였었는데 평균을 0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를 뭐 1 하고요. 1.5 정도 할까요? 여기를 2 정도 하고요. 이렇게 가겠대. 실수할 때 1대1 시킬 수 있어요. 1대1 시킬 수 있는데 실수를 다 쓰지는 않으니까 필요한 것만 하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이쪽을 마이너스 1.5라고 놓고 대칭이니까요. 이쪽을 마이너스 2라고 넣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0.3413 1.5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4332 계산기로 계산을 다 해 놓은 겁니다. 2.0까지는 0.4772 2.5는 그래 하자. 4938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있어요. 어떤 놈들은 이제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외우지 마십시오. 얘를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해요. 다 근사값입니다. 여기 보면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밖에 지금 없죠. 근사값이에요. 따라해봐. 근사값. 얘는 뭐냐면 0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숫자까지의 확률을 표로 써놓은 거예요. 즉 넓이를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야.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고 가령 첫 번째 얘기는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가 0.3413입니다. 그 소리예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까지라는 소리는 0에서부터 1.5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0.332입니다. 뭐 그 소리예요. 표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얘도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점근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Z축이, X축이 점근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식이 나와도 참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fx를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저 왼쪽 끝에서부터 이 왼쪽 오른쪽 끝에까지 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지 않겠니? 그 넓이는 일단 1이어야 하고 확률이 정의가 되려면 1이어야 되고 이 얘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인테그랄 참고용이야.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 적분한 결과가 0.3413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적분 계산하는 것은 대놓고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이 표현을 써놓고 너를 찾으러 가는 건 나올 수 있어요.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셔야 돼요. 요거 하나만 더 쓰죠. 0에서부터 1까지 2까지 fx를 적분한 결과가 넓이를 구한 것이 0.4772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만큼이 1이라면 0에서부터 끝에까지 이 반땅의 넓이는 0.5지 않겠어요? 애초에 이게 반반이잖아. 0의 대칭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하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쭉 적분한 결과 넓이를 하겠다는 소리고 걔는 0.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배우는 이유는 아까 표준화시키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 같고 평균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에서 상대적인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한다는 소리는 확률 계산을 여기서 하겠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게 편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용만 하면 돼. 된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럼 확률 계산을 할 때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눈치가 오늘 설명 다 할 것 같죠? 커피도 맛있고 애들도 지각생도 많고 안 오는 애들도 많고 자 그럼 확률 계산을 하는데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까먹었겠습니다만 라프라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렇게 배웁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의 관계. 라고 배워요.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사람 이름입니다. 라프라스의 정리. 그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항분포라는 것은 이산적인 세계예요.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이항분포를 따라요. 중요한 것은 두 개. 시행횟수랑 나올 확률이 중요해. 이런 거 배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소리는 일단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세계로 바뀌는 거거든.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뭐랑 뭐? 변균하고 분산, 시그마 제곱 이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산적인 세계에서의 확률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게 매우 복잡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걔를 연속적인 상황으로 기대서 확률 계산을 예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가 컨셉인 거예요. 이 사람이 증명해낸 것은 뭐냐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한번 따라해봐.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정확히 얘기하면 MP가 뭐 10보다 뭐 작을 땐지 클 땐지 뭐 그래요. 근데 됐어요. 무시하시고 그냥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여기에 있는 이항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알려져 있다 라는 걸 보이신 분이세요. 이분이. 실제 확인을 해보면 확률 질량함수를 이제 그리잖아요. 이항분포를 따르면 처음에 이제 막 찍어요. 시행횟수가 별로 없으면 이렇게 찍혀요. 시행횟수가 좀 많아지면 이렇게 찍히고요. 시행횟수가 더 많아지면 이렇게 찍히고 시행횟수가 더 많아지면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의 정규분포처럼 찍히게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시행횟수가 충분히 많으면 아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확률 계산을 하래요. 저 표를 이용해서 하지 않겠니? 가령 표준화를 이제 하겠죠. 얘를 표준화를 시켜보면 x 그냥 x라고 쓸게요. z라고 써도 상관은 없고요. 표준화를 했어.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주는 표준화를 시켰다고 쳐봐요. 여기를 z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 계산을 하는데 가령 z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런 걸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면 저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는 소리야. 할 수 있겠어요?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건 거잖아.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이 반땅은 0.5였죠. 근데 표를 보면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이었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5에다가 0.3413을 더하면 되겠는 거야.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0.5에다가 0.3413 이런 식으로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에 있는 이항분포 스토리를 정규분포로 나는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서 일로 내려가는 거는 표준화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 표준화 시키는 방법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내 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표준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확률 계산을 이쪽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해석만 하면 되겠구나. 근데 해석을 하려면 평균이랑 분산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항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려면 MP 이랬잖니? 이랬으니까 아 평균은 MP로 이제 구하면 돼. 이 소리고요. 분산을 구하라고 하잖니? 그럼 MP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MPQ가 돼서 어떤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시행에서 충분히 크대. X는 정규분포를 따를 텐데 이 X의 평균이 NP잖아요. 평균은 NP고요. 그 다음에 X의 분사는 NPQ잖아. 그래서 NPQ를 따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무시하시면 되겠어요. 평균하고 분산 구하고 이거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확률 계산을 하는데 라플라스 정리까지 이제 이어지면 되고 얘는 나오면 4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묻는 게 너도 물었고 너도 물었잖아. 얘를 물었다는 소리는 이미 독립시행 확률 문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시행의 수도 택해야 되고 나온 확률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나오면 4점이에요. 된 거죠? 그래. 이제 문제 풀러 가자. 2-1번 152페이지.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고 있을게요.